예, 3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, 대내외 환경을 봤는데, 21년도 말부터 드라마틱하게 회사가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기존의 이무기 대표에서 한솔 테크니스 쪽으로 이제 지분이 넘어가면서, 지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, 총 380만 주 유증을 했고요.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1000만 주 정도를 한소 테크닉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1200억이 들었고 1200억 중에 자기 자본금이 500억, 그다음에 770억을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매입 단가를 보면은 인수를 할 때 처음엔 620만 주, 1000만 주 중에 620만 주를 13,800원에 인수를 했고요. 이제 유증 발행가액은 한 1,600원 정도 이제 유증을 했고, 그거를 이제 평균을 때려봤더니 대략 12,600원 정도의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1월 25일에 16만 주를 13,000원에 이제 16만 주 매입했고, 그리고 9,800원에 1.6만 주 매수했습니다. 현재 주가는 한 7,200~300원 정도고, 이때보다 훨씬 싸고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지금 사면은 대주주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돼지는 좀 이것만 가지고는 투자할 수는 없죠. 싼 건 매력적이긴 하지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때 당시에는 어프라임 머티리얼즈가 실적을 잘 발표했어요. 업황도 좋았고. 근데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수요가 많이 꺾였다고 제가 발표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19년도, 20년도, 21년도만큼 장비사가 실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게 이제 주가에, 이 아이온스라는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. 이제 네 번째,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카운팅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봤냐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 밸류에이션을 추측을 할 때 미래의 실적을 당연히 이제 틀리겠죠. 하지만 틀리더라도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앞으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도 이제 목표 멀티플에 따른 시가총액, 목표하는 시가총액에 얼만큼의 업사이드가 나왔고 얼만큼의 하방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당연히 틀리겠죠. 틀리더라도 어떤 이제 자료라든지 백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실적을 유추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실적을 유출을 했냐면 가정을 했죠. 21년도 3분기가 잘 나왔으니까 그걸 기준을 바탕으로 정밀가공 부품의 가동률을 50%,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18% 정도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 한 220억 정도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. 이거 30억 같은 경우에는 4분기, 21년도 4분기 실적이 30억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대략 22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. 세종 코팅 같은 경우에 지금 100% 가동되고 앞으로도 100% 가동이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이 24% 가정했을 때 한 9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어, 정밀 가공 가동률이 50%였는데 10%를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추측을 할 때도 여기 10%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세정 코팅도 이제 증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수동 코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로 이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운팅을 하면 안 되겠고, 뭐 그래서 세정 코팅 증설하는 것도 이렇게 뭐 카펙스 규모의 80% 정도로 가정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향후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산정을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될 겁니다, 아마. 그래서 어쨌든 증설을 하기 때문에 당장 22년도 같은 경우에 세정 코팅 증설분이 반영이 안 되겠지만은, 제가 최근에 IR 담당자 물어보니까 어, 이슈가 두 개 정도가 있어요. 이거 장비 리드 타임 이슈가 좀 길어나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알루미늄이 주요 원재료인데 그 원재료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영업이익 330억 정도를 가이던스로 이제 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. 뭐 정밀 가공이 가동률도 올라가고
그다음에 세종코티 증설도 반영돼가지고 400억 하는데 그런 이제 리스크라든지 좀 악재라든지 뭐 원재료 이슈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이거보다는 덜 나올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 330억 정도 가정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330억의 영업이익이면은 당기순이익 한 10%에서 20% 빼주면 한 280억 정도 잡으면은 현재 시총이 2천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은 대충 얼마입니까? 한 7.78배? 뭐 이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 상황이고요. 내년도에 이제 세정 코팅 증설하게 되면은 훨씬 싸지겠죠. 한 6배 정도? 6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가 중요하고요. 이거는 이제 사업 부문별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피어 그룹, 경쟁사 간에 뭐 어떻게 멀티플이 차이가 나냐라고 했었을 때 과거 히스토리컬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PER 기준으로 정말 반도체 섹터가 좋았을 때는 15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목표 시총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. 앞으로의 실적을 바탕으로 23년도에 영업이익이 564억 이게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여기 아이코닉 매출도 있는데 아이코닉 IR 담당자 물어보니까 최소 2, 3년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보다는 안 나올 것 같고요. 23년도에도 한 400, 잘 나와봤자 한 400 몇 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500억 가정해서 뭐 멀티플 10배 정도 줘가지고 5,600억 해서 현재 현 시총 그때 당시엔 3,100억이었는데 지금 2,100억이죠. 훨씬 싸졌어요. 그래서 업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원익QNC, TCK, 뭐 하나마트리얼즈, 월덱스, 코미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아이원스가 특이한 게 부품, 세정, 코팅 다 하죠. 근데 또 하나 또 특이한 게 부품을 또 이렇게 어셈블리, 조립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ASML이 뭐 세정 코팅도 할 수 있고 부품도 제작할 수 있고 어셈블리도 가능 업체는 너네밖에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들이랑 이제 영업이익률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가총액은 지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거 좀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많이 싸졌어요, 전부 다. 네. 원익QNC는 그대로인 것 같아. 이제 리스크도 기업 분석할 때 꼭 봐야 됩니다. 하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. 여기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알루미늄이 많이 싸졌어요. 원가가. 근데 이때 당시에 올 초만 하더라도 막 인플레이션 이슈 있고 뭐 해가지고 알루미늄이 정말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21년도 3분기 때 계속 19년도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으시죠. 원재료가 이건데. 근데 이제 IR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아이원스의 비용이 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. 오히려 임가공 그 비용이 더 크다고 하니까 막 엄청 크리티컬하게 막 영향을 주고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. 알루미늄 여기 재고 가격 보이시죠? 올라간 거. 그래서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. 숫자로. 알루미늄이 뭐 가격 2배가 올라가면은 알루미늄 비중이 15% 정도 되니까 OPM이 약 한 8% 감소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이거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단가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슈가 있잖아요.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올라간 비용만큼 상품이나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막 식품주가 뭐 좋다 막 그게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막 내세우고 투자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전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코닉 사업 지연 일단 2, 3년 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는 뭐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회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그 퀄 테스트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간략하게 그 제이크님, 그 다음에 리스크님, 센터 호랑이님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IR 전화하고 최근에 컨퍼런스 콜 한 내용까지 추가로 또 이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